좀 전에 네. 3시 50분에 예, 예. 우리 정몽준 의원이 네. 우리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예. 3월 2일 일요일 날 예.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네. 남산의 백범동상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고민 끝 행복 시작. 예, 제가 좀 전에 예, 말씀하셨던 그 고민 끝 행복 시작. 정몽준 의원이 또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고민 끝, 이제 고민은 끝났다. 네. 이제 행복 시작이다. 보면서 한 두 가지를 느껴요. 첫째는 통상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무슨 뭐 할 때 보면은 저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 기념관에서 뭐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백범 선생,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보니까 이런 거 있죠.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흔히 백범일지에 쓰셨던 예. 그분이 즐겨 예. 했던 시가 하나 있어요. 아, 야설 답중거할 때 불수호란행이라. 눈 덮인 들판 예. 걸어갈 때 예. 함부로 걷지 마라. 그렇죠. 금일 아행적이 오늘 내가 걷는 그 길이 먼 예. 훗날 이정표가 되리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유명한 말씀. 유명한 원래 네. 서산대사의 시예요. 네, 서산대사의 네. 시인데 예. 그걸 백범 김구 선생이 그렇게 늘 인용하시면서 아마 그분이 백범 김구 선생이 보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네. 그 수많은 그 고통을 겪을 때 예. 얼마나 마음이 많이 흔들렸겠어요. 예. 그럴 때마다 그 시를 갖다가 늘 아주 애송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예, 이제- 뭔가 결정할 때는 백범 그렇죠. 기념관 가서 하는데 네. 정몽준 의원은 한 수 더 나가네요. 예, 아예 동상 앞에서. 동상 앞에서. 예. 그리고 아까도 저 보면은 뭐 고민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보면서 최근에 보면 우리 그 누구죠? 그 심석희 선수인가요? 네. 또 박승희 선수. 심석희, 박승희. 승희. 이 선수들이 이번에 가서 생겨난 새로운 말이 하나 있죠. 네. 까르페 디엠이라고. 라틴어인데 네. 까르페 예, 디엠. 예. 즐겨라. 예, 그렇죠. 우리 식구 얘기하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렇죠. 예. 이 까르페 디엠. 네. 우리 보면 심석희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보면 이번에 보면 대표적인 김연아 선수 아니에요? 예. 비록 은메달로 그쳤고 물론 뭐 우리 알잖아요 왜 은메달 땄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네. 보면은 카르페 디엠 예. 즐길 줄 아는 발음이 괜찮으시네.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몽준 의원도 네. 일제 카르페 디엠이에요. 예. 자, 보면 뭐 그동안 뭐 한 2조 원, 1조 7천억에 달하는 예. 백지 신탁 문제 또 보면 고민이 당내에 많죠. 있는 예. 이른바 친박들 중심으로 혹시 예. 불쏘시개로 쓸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정몽준 의원하고 김항식 전 총리하고 이해운 최고위원 3자 그렇죠. 빅매치 붙여놓고 그 다음에 결정적 순간에 지금 서울이 48개 지역구입니다. 48개 지역구 중에 36개가 이른바 친박이에요. 예. 12개가 이른바 이재호 의원 등 비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구도가 3대 간단한 1. 구도, 간단한 구도 아니에요. 아니다. 3대 1이에요. 예. 물론 민심 50, 당심 50이라 하지만은 예. 물론 민심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좀 앞서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예. 그 김항식 전 총리보다 근데 요즘도 이렇게 단추를 딱 누르면 그렇게 쫙 움직입니까? 근데요. 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예. 실제 보면요. 예.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제 일종의 보면 숙명이에요. 예. 이런 거 있죠. 가서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예. 사실은 말이야. 아. 그렇게 한 가지 딱 사인을 주면, 이분이 편하시려면 이름은 다 예. 알아서 쫙 먹힙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정몽준 의원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한 거예요. 예. 그 뻔히 알면서 사실 중국 가기 전에 중국 가기 그렇죠. 직전에 예. 최경환 원내대표하고 한마디로 대판 싸우지 않았어요. 아니, 뭐, 대파는 아니고, 아니, 그 살전. 그 사실은 7선 의원과 3선 의원, 당내 네. 최고 실세인 최경환 원내대표하고 그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 일반인 그렇죠. 시각으로 보면 대판 싸운 거예요. 보면은 최경환 원내대표는 네. 한마디로 지금 오늘 2월 20일 날 본회의 열리는데 왜 나가십니까? 예. 40명이나 끌고. 아니, 뭐, 그냥 자기는 이제, 여기 나오셨어요, 어제. 최경원 의원 나오셔가지고. 아니, 본회의가 있으니까 조금 규모를 줄여서 가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는 그 건데. 말이 그 말이죠. 예. 그 일종의 견제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행복, 저는 처음에는 예. 기자들이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항복으로 들으셨어요? 행복보다는 고민 끝, 행동, 시작.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행동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즐긴다. 이런 거하고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몽준 의원도 보니까 마음을 갖다 이번에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하면서 한 40여 명, 41명 의원 함께 갔죠. 가면서 어차피
본인이 2017년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의 최종 목표는 집권 아니겠어요. 예, 예. 어차피 2017년에 그때 가서 예. 저 현대중공업 지분 10.1% 던지나 예. 지금 이번에서 던지나 그게 그거죠 사실은. 뭐 이번에 던지는 겁니까, 그럼? 아니 되면 던져야죠. 아니 되면 던지는 게 아니죠. 되면은 예. 던질지 말지를 갖다가 예. 백지신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을 하는 거죠. 절차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다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그냥 1조 7천억 굳이 챙기는 뭐 거예요. 사전에 나 이거 던지겠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 그 어차피 만약에 2017년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업무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약간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건 이제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네, 돼요. 네, 그 네. 결정을 내려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정몽준 의원도 7선 의원 되면서 7선 의원으로 끝날라고 여태까지 정치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던질 때 던져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 고민 끝, 예. 행복 시작이다. 시작이다. 우리 통상 이런 얘기하죠. 자기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예. 통상 우리도 남자들끼리 총각들이 보면 아이고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그러니까, 근데 예. 거꾸로예요. 정몽준이 형 예, 같은 경우는 예. 고민 끝 이러면 행복 시작이다. 즉 들기겠다는 거죠. 그러면 까르페 이제 백지신탁 문제도 있고 네. 전에는 이제 그 동작 구민들하고 만나면서는 이제 의원직 문제, 사퇴 문제도 여러분하고 상의를 해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의원직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의원직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5월 15일, 5월 16일 양일간 후보 등록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의 경우는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후보 등록할 때 사퇴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선할 때는 사퇴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몽준 의원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친박의 심중이 예. 확 예를 들어서 김황식 전 총리한테 예. 쏠리면 김황식 전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 갑자기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조 친박은 맞다. 이해운 최고다. 예. 라는 말이 바람이 분다면은 예. 이해운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현철 의원 좋아하시겠네, 이 말씀드리면. 아니, 이거 선거가 이제 98일 남았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계적인 우리 예, 형평성은 예. 둬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 정몽준 의원 입장에서는 경선에 통과하죠. 네. 이 경선에서 경선을 통과해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동작 구민들에게 좀 양해 구하고 예.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은 5월 15일 날 등록하고. 근데 이제 법적 절차상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몽준 의원의 경우는 예. 이제 현직 7선 의원이시면서 예. 또 이제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걸 가지신 분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분이 뭔가를 할 때 네. 뭐 좀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좀 그런 게 비장미라고 그러죠. 예. 보면 뭔가 자기 걸 배수진을 치고. 배수의 진을 치고 네. 뭘 던질 때. 예. 꼭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 허정무 감독이 했던 얘기 파부 침주란 말이 있었죠. 오늘 뭐 막 나오죠. 예. 예. 여러 파부 가지 침주. 배를 용어를 건너- 많이 쓰시네요. 그렇죠. 그 옛날 항우 얘기예요. 네, 항우. 그렇죠. 예. 항우가 보면은 이봐 장강을 건너서 예. 가면서 다시는 배를 이제 내가 예.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해서 배를 갖다 부수는 두들겨 거죠. 부수고 네.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솥을 그렇죠. 때려 부쉈다. 네. 그 얘기를 했다가 사실 안철수 교수 때죠. 재작년에 네. 파부 침주를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실 정몽준이 그렇다고 그래서 뭐 내려놓을 게 지금은 마땅치 않아요. 뭐 의원직이 네. 어차피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내려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돈을 갖다 갑자기 1조 7천억 갖다가 갑자기 내려놓고 어디다가 쓰면요. 그 기부행위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돈 1원이라도 잘못 쓰게 되면 그거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려놓을 게 없어요. 백지신탁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현재 지금 규정 자체가 뭐 조금- 제가 어느 쪽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이제 보니까 백지신탁위원회에서도 지금 9명인가 있는데 9분이 있는데 네. 뭐 다들 답변을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한 4분 정도는 지금 2대2예요. 예. 이거는 서울 저희 신문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그렇죠.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거죠. 저희 채널에서 그렇죠. 직접 그 2대2였죠. 위원들한테 다 전화해서 전화했더니 예. 나머지 분들은 답변을 일단 피하고 있고 네. 답변에 응한 분들은 두 분은 이거는 어쨌든 업무 연관성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업무 연관성이 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예.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서는 그거는 백지신탁을 해야 된다. 예. 또 나머지 두 분은 아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알겠습니다. 본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다음 대선이 결국은 이제 각 거버너들의 경쟁이 될 거다.
저는 그 이런 말에 분석도 동의해요.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 게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예. 세너터, 가버너 이렇게 갑니다. 네. 즉 상원의원이 한 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가버너, 즉 주지사 예. 출신이 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상원. 그러니까 상원의원 정치인 출신이 아무래도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반면에 또 그런 분들이 하다 보면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주지사, 우리로 말하는 도지사죠. 그런 경험 경륜을 가진 사람은 못 하거든요. 자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우리 같은 경우 3기 시대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순수히 정치인 출신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CEO 출신에다가 서울시장 출신입니다. 실제 보면 서울시를 갖다 운영해봤던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일반 행정은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기로 봤을 때 다음 즉 19대 대통령은 아마 가버너 출신, 즉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출신이 되기 쉽다. 저 보세요. 이번 박원순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연임된다면 가능하죠. 이번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혹시 정몽준 의원이 되면 정몽준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 그다음에 경기지사 8년 동안 했던 김문수 지사. 전에 했던 손학규 지사. 그다음에 안희정. 충남 안희정 지사. 그다음에 뭐 조금 보면 요즘 좀 힘들어 합니다만은 송영길 시장. 다 이런 분. 이른바 힘들합니까 요새 좀? 힘이 좀 들죠. 왜냐하면 현역 거품이 좀 빠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도지사로서 최소한 우리가요 경기도 좀 조금 전에 사진 나왔습니다만은 경기도가 1,200만 원이에요. 스웨덴이 900만입니다. 노르웨이가 800만밖에 안 돼요. 즉 서울이 됐던 경기도가 됐던 이 정도 규모의 어떤 큰 그 도정을 갖다가 4년, 8년 하게 되면은요. 엄청난 저 스웨덴 그렇죠. 웬만한 나라를 갖다가 4년, 8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국정 경험을 때문에 앞서 말씀. 우리 문재인 의원은 이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한 경험이 있고. 행정 경험이 있죠. 비서실장 했죠. 철수 의원은 이제 그런 거버너 경험은 없지만 CEO 경험이 있죠. 어쨌든 보니까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기간이 좀 짧았고 어쨌든 순수 정치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순수 정치인 출신이다 하면은 다음 대통령 즉 19대 2017년 대선에서 맞붙을 이른바 잠룡들은 이른바 도지사 행정 경험이 좀 있는 이런 분들로서의 한판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잠룡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잠룡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뭐 그분들 용입니까 용?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원래 이랬죠. 예전에 옛날이죠. 97년 때. 97년 대선 때. 뭐 이제 칠룡이다, 구룡이다. 이게 보면 흔히 국가 최고 지도자를 용으로 표시하고 상징하고 그 용이 되기 전에 즉 등용문에 오르기 전에 보면 있을 때 물속에 잠겨있던 용이다 그래서 잠룡이죠. 그래서 누구를 그랬냐면 이수성 전 총리를 그때 잠룡이라고 표현했었어요. 물 숫자 들어간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데스크웍 할 때는 잠룡이라는 건 다 지웠거든요. 쓰지 말라고. 그랬군요. 아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력한 대선 주자로 하죠. 네.